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면 여자는 다 끝난다. 저도 한때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67이 될 때까지요. 남편과 사별한 지 딱 열해. 처음 몇 해는 그저 외로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해부터는 외로움보다 깊은 공허가 가슴 한복판에 둥글게 움푹 팬 자리처럼 남더군요. 밤이면 심장이 두근거리는 대신 벽시계 초침만 또각또각. 그 소리가 그렇게 차갑게 들릴 수가 있나요? 어느 날은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앉아 손등에 검버섯을 세다가 문득 울컥했습니다. 이 손을 마지막으로 꼭 잡아준 게 언제였더라. 여러분, 이런 마음 알아요? 식탁 맞은편 자리가 한동안 비어 있다가 어느 날부턴가 내 마음 한구석까지 비어버리는 느낌.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잠을 자도 쉬어지지 않고 아무도 만지지 않는 내 몸이 낯선 물건처럼 느껴지는 날들. 스스로를 달래려고 억지로 바빴습니다. 경로당 봉사, 동네 도서관 사서 도움, 아침마다 걷기. 남들이 보면 참 부지런한 할머니였죠. 근데 말이죠. 그 모든 부지런함은 내 안의 공백을 가리려 덮은 얇은 담요였어요. 찬바람 한 줄기에 금세 들춰지는. 그런데 이상하죠. 몸은 이미 조용해졌다고 믿었는데 어느 늦은 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옛 사랑 노래 한 줄에 갑자기 뜨거운 게 목구멍까지 차오릅니다. 나 아직 살아있네. 그 후로도 한동안은 부정했습니다. 나이에 맞게 품위 있게 살자. 말은 그럴싸했지만 사실은 겁이 났습니다. 다시 마음을 연다는 것. 다시 몸을 믿는다는 것. 다시 누군가의 체온을 받아들인다는 것. 여러분, 나이 들어서도 여자는 사랑을 갈망합니다. 욕망도요. 다만 예전처럼 번개처럼 불붙는 게 아니라 장마 전 구름처럼 천천히 모여오고 한 번 내리면 깊고 오래 내립니다. 그걸 저는 아주 늦게 알았습니다. 봄비 내리던 4월 어느 목요일. 동네 복지관 게시판에서 작은 안내문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년 친밀감 교실 몸이 먼저 말합니다. 참 별별 강좌가 다 있네. 처음엔 이렇게 웃고 지나치려다가 그 아래 작은 글씨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여성의 뇌는 세심한 교감과 안정감에서 먼저 반응한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어디선가 멎어 있던 시계가 다시 똑딱거리기 시작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저녁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고 오랜만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강좌 당일 복지관 3층 작은 강의실. 앞줄엔 나처럼 혼자가 익숙한 얼굴들이 천천히 모였습니다. 팔꿈치에 작은 흉터가 있는 할머니, 검은 모자를 눌러 쓴 분, 은색 지팡이를 세워두고 손가락을 주무르는 분. 우리는 서로를 보지 않는 척하면서도 어쩐지 서로의 온기를 확인하고 있었죠. 강사는 내 또래로 보이는 여자 선생님이었습니다. 말투는 부드러웠고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여성의 몸은 끝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우리는 끝난 게 아니라 다른 속도로 피어나는 중이에요. 그 말에 괜히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선생님은 우리에게 먼저 숨부터 가르쳤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정답도 숙제도 없습니다. 단지 오늘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다시 듣기만 하면 돼요. 천천히 코로 들이마시고 긴 한숨처럼 내쉬고. 숨이 조금 고르게 흐르자 선생님은 손바닥을 편히 포갠 채 묻더군요. 요즘 내 몸이 제일 먼저 편안해지는 순간이 언제인지 누구 한 사람만 떠올려 보세요. 사람이 아니어도 좋아요. 햇살, 고양이, 차 한 잔도 좋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마시는 따뜻한 보리차를 골랐습니다. 그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쥘 때 가슴 아래가 먼저 풀리는 것 같았거든요. 누군가 내 가슴께를 조용히 덮어주는 느낌. 그러자 신기하게도 내 몸의 지도가 바뀌어 보였습니다. 그동안 나는 그곳만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하지만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여성의 몸은 다층 구조예요. 마음이 먼저 열리고 손끝이 말해주고 등과 어깨가 안심하고 그 다음이 다른 부위예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순서를 잊고 살았어요. 그 말 번개처럼 박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작은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엔 보리차 대신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먼저. 한 모금의 온도가 배로 내려가면 금세 얼굴로 피가 솜사탕처럼 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걷기 전에 양손을 비벼 따뜻하게 만든 뒤 손가락으로 손등을 천천히 어루만졌습니다. 내 몸에 내가 인사하는 것이었죠. 수고했다. 오늘도 같이 가자. 별것 아닌 의식이지만 이 작은 인사가 하루를 부드럽게 했습니다. 마트에서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 때 어깨를 조금 더 다독였고 돌아와 씻은 뒤 거울 앞에서 등을 둥글게 펴며 스스로의 눈을 피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어느 날은 선생님이 말한 대로 좋은 접촉의 연습을 해봤습니다. 드라마 속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요. 따뜻한 수건을 목 뒤에 걸치고 어깨의 매듭들을 하나씩 풀다 보면 문득 내가 나를 만지는 이 시간이 누군가와 손을 맞잡는 예행 연습이구나 싶었습니다. 혼자인 밤 라디오를 끄고 스탠드 조명을 낮추고 앉아 있으면 가끔은 왈칵 눈물이 솟았습니다. 여러분, 울고 나면 가뿐해질 때 있죠. 그렇게 한번 울고 나면 다음날 창문을 여는 손이 가벼워집니다. 그 즈음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적절한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건강교실 원예치료 보조봉사 가능하세요? 복지관 자원봉사 담당자가 저를 떠올렸다는 겁니다. 1시간짜리 꽃꽂이 보조 매주 목요일. 저는 흔쾌히 예라고 했습니다. 첫 봉사날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노란 니트를 입고 온 남자 어르신. 강좌 첫날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그분이었어요. 그분은 이름표에 은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지난번 친밀감 교실에서 뵌 것 같네요. 네, 저도요. 그 말만으로도 봄볕이 살짝 더 따뜻해졌습니다. 꽃을 자르다 손이 미끄러져 가위에 손끝이 스쳤습니다. 제가 아타고 놀라 손을 뗐을 때 은섭 씨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잠깐만요. 그는 자신의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촉감이 부드러웠습니다. 그 부드러움이 손끝에서 팔로, 팔에서 어깨로, 어깨에서 가슴께로 천천히 번졌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내 몸은 아직도 세심한 다정함에 이렇게 정확히 대답하는구나.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오랜만에 거울 앞에서 웃어보았습니다. 괜찮아.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나와 같나요? 나이 탓하며 마음을 닫아걸고 몸의 신호를 민망함이라는 이름으로 묻어둔 채 그저 살림과 약봉지 사이를 오가고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밤만은 달력을 꺼내 동그라미 하나 그려보세요. 나를 위한 약속. 숨을 다시 듣고 물을 천천히 마시고 내 손으로 내 어깨를 다독여주는 약속. 그렇게 몸이 먼저 편안해지면 마음은 꼭 약속을 지키듯 늦어도 제 시간에 도착하더군요. 그리고 그 마음이 도착하는 순간 당신의 세계는 조용하지만 분명히 두 번째 시작을 알립니다. 잠깐 여러분. 이야기 재미있게 듣고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은섭 씨와의 만남 이후 제 일상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꽃향기 가득한 목요일이 되면 거울 앞에서 유난히 오래 서 있곤 했습니다. 이 셔츠가 나을까 아니면 흰 블라우스가 더 부드러워 보일까? 예전 같으면 신경도 쓰지 않았을 일입니다. 어차피 누가 봐주는 사람도 없고 경로당에 가서 친구들이나 만나면 그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은섭 씨를 생각하면 작은 것 하나까지 챙기고 싶어졌습니다. 강좌에서 선생님이 말했던 세심한 교감이란 말이 은섭 씨의 눈빛과 겹쳐졌습니다. 그날 꽃꽂이 봉사에서 저는 튤립 줄기를 자르다 또 손끝을 다쳤습니다. 큰 상처는 아니었지만 은섭 씨는 저보다 더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조심하세요. 아, 또 다치셨네요. 그는 이번에도 손수건을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순간 망설이다가 그의 손수건 위에 제 손을 올려두었습니다. 은섭 씨 손가락 끝이 제 손등에 닿는 순간 심장이 후두둑거렸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그 손길이 오래 머물러 주길 바랐습니다. 여러분, 여자는 손끝 하나에도 흔들립니다.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너무 서두르고 너무 목적지만 향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손끝이 먼저 마음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야 몸이 반응한다는 걸요. 은섭 씨와 함께 있는 동안 저는 오래된 진실 하나를 다시 배웠습니다. 여성의 몸은 서두를수록 멀어진다. 봉사가 끝나고 우리는 함께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봄꽃이 바람에 흩날리며 길 위에 쌓였습니다. 꽃길이네요. 제가 말하자 은섭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길 같네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쩌면 단순한 인사였을지도 모르지만 그 말이 제 귓속에 오래 맴돌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내 얼굴이 달라져 있더군요. 눈가의 주름은 여전했지만 그 안에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강좌에서 배운 자기 접촉 연습을 다시 해봤습니다. 따뜻한 수건을 목에 두르고 천천히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너는 아직도 예쁘다. 그 말이 허공에 흩어지지 않고 내 가슴 안쪽에 고이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뒤 은섭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작은 음악회가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전화기를 붙든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떨림이 노년에 다시 찾아올 줄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 달력이 동그라미를 하나씩 늘려갔습니다. 은섭 씨와 약속한 날, 그리고 내 몸이 다시 깨어나는 날들. 토요일 오후 은섭 씨와 함께 찾은 작은 음악회. 시청 근처 구청 강당에서 열린 무료 공연이었습니다. 대단한 오케스트라는 아니었지만 현악 사중주가 연주하는 멜로디가 작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첫 곡이 시작되자 저는 숨을 고르고 눈을 감았습니다. 바이올린의 가느다란 선율이 제 심장을 스치고 첼로의 묵직한 울림이 배 아래까지 번져왔습니다. 아, 내 몸이 아직도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음악이 제 몸의 깊은 곳을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연주가 절정으로 치닫던 순간 은섭 씨의 손등이 제 손에 살짝 닿았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움찔했지만 그 손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만히 얹어두었습니다. 은섭 씨는 눈을 감은 채 음악에 집중하는 듯 보였지만 그 손끝은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손끝에서 전기가 일렁이는 순간을 느껴본 적 있나요? 나이와 상관없이 사람의 피부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음악보다 더 큰 울림을 경험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봄비가 조금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우산을 펼치며 흩어졌고 우리는 건물 처마 밑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우산 같이 쓰실래요? 은섭 씨가 작은 검은 우산을 펴들었습니다. 저는 잠시 머무시다가 그 우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우산 아래 어깨와 어깨가 닿았습니다. 빗소리가 마치 음악회의 앙코르처럼 리듬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심장은 또박또박, 빗방울은 또각또각. 그 모든 소리가 한데 섞여 제 안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저는 오랜만에 잠들기 전 거울을 오래 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조금 처진 눈매. 그런데 그 속에서 18 소녀 같은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괜찮아. 너 아직도 사랑받을 수 있어. 그렇게 중얼거린 순간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몸이 먼저 깨어나면 마음은 따라오지 않을 수 없다는 걸. 그날 이후 저는 거울 앞에 설 때마다 내 어깨를 토닥이며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 이제 다시 시작이야. 음악회 이후 우리 사이는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전화 목소리만 들어도 괜히 웃음이 났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짧은 문자에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년에 찾아온 사랑은 젊은 날과는 달랐습니다. 불꽃처럼 확 타오르지도 않았고 서로를 시험하듯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불씨 하나를 손바닥으로 조심스레 감싸지키듯 천천히 온도를 맞춰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은섭 씨와 저는 복지관 근처 카페에서 자주 만났습니다. 커피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있으면 이야기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 젊을 땐 참 무뚝뚝했어요. 은섭 씨가 고백했습니다. 일하느라 바쁘단 핑계로 아내 손도 잘 못 잡았죠.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일 후회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그랬어. 마음은 간절했는데 표현은 서툴렀지. 강좌에서 배운 것들을 하나씩 나눠봤습니다. 여자는요, 손끝이 먼저 편해져야 마음이 열려요. 제가 말하자 은섭 씨가 잠시 제 손을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손등 위에 자기 손을 올렸습니다. 이렇게요. 그 순간 제 가슴이 환히 밝혀졌습니다. 네, 바로 그렇게요.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에 온기를 천천히 전해주며 마치 괜찮아, 기다릴 게라는 말을 침묵으로 건네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배워야 하는 겁니다. 특히 노년의 사랑은 젊을 때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훨씬 더 긴 호흡을 필요로 합니다. 은섭 씨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카페를 나오며 그가 말했습니다. 서로의 속도를 맞추는 게 참 소중하네요. 저는 대답 대신 그의 팔에 살짝 기대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지만 제 어깨는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밤, 저는 혼자 거울 앞에 서서 손끝을 내 볼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아. 내 몸이 다시 깨어나는 걸 느끼고 있으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도 마음은 갈망하는데 몸은 따라오지 않아 답답하신가요? 그럴 땐 억지로 애쓰지 말고 서로의 속도를 맞추는 연습부터 해보세요. 손끝, 어깨, 그리고 마음. 그 순서만 지켜도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날은 늦봄이 막 지고 여름이 오는 길목, 달빛이 유난히 밝던 밤이었습니다. 은섭 씨와 저는 음악회 이후로 자주 만났고 이제는 서로를 바라볼 때 눈빛만으로도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집 앞까지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그가 말했습니다. 짧은 길이었지만 우리는 일부러 발걸음을 늦추었습니다. 바람에 섞인 흙냄새, 가로등 불빛에 흔들리는 나무 그림자.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차마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 한잔 하실래요? 저도 모르게 입술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은섭 씨는 잠시 머무시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거실 2개의 머그잔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우리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의 숨을 느꼈습니다. 가까이 앉아 은섭 씨의 호흡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저는 2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었는데 그의 손이 천천히 다가와 제 손등 위에 얹혔습니다. 심장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은섭 씨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그의 이마가 제 이마에 닿았습니다. 우리는 눈을 감은 채 아주 천천히 서로의 숨을 나누었습니다. 숨결이 부딪히고 따뜻한 온기가 오갔습니다. 마치 오래 잊고 있던 악보가 다시 펼쳐진 것처럼 내 몸의 리듬이 되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노년의 친밀감은 꼭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손끝 하나, 숨결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그 작은 접촉이 얼마나 큰 파동을 일으키는지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잠시 후 은섭 씨는 제 손을 잡은 채 말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을게요. 당신이 괜찮다고 할 때까지 나는 그냥 이렇게 함께 있을게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젊은 시절에는 듣지 못했던 말. 내 마음이 간절히 바라던 말. 그제야 제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요, 은섭 씨. 우리는 그저 서로의 숨을 나누며 밤을 천천히 흘려보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노년의 사랑은 늦은 게 아니라 더 깊어질 시간에 온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확신했습니다. 내 몸은 여전히 살아있고 내 마음은 여전히 사랑을 원한다는 걸. 그날 밤 이후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달라졌습니다. 거울 속의 얼굴이 여전히 주름지고 조금은 지쳐 보였지만 그 속에서 분명히 빛나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살아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몸이 변하면 마음도 변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저는 그걸 똑똑히 경험했습니다. 아침에 물을 마실 때 예전엔 그저 목을 축이는 행동이었는데 이제는 목을 타고 흘러내리는 물의 감촉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손끝에 스치는 바람, 발바닥에 닿는 땅의 탄력, 이 모든 게 새삼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래 닫혀있던 창문을 열어두었더니 그 틈새로 햇살과 바람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처럼요. 은섭 씨와의 만남도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손을 잡는 시간, 어깨를 기대는 순간, 그저 나란히 걷는 발걸음. 이 모든 것이 깊은 교감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차를 마시던 중 제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은섭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떨림은 사라지고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한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몸의 언어 아닐까요? 말보다 먼저 몸이 괜찮다고 대답하는 순간 말입니다. 강좌 선생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성의 몸은 끝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예전 같지 않다고 낙심했던 몸이 이제는 새롭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느림 속에서, 섬세한 손길 속에서, 숨결과 눈빛 속에서 저는 알았습니다. 몸이 다시 말하고 있구나. 밤이 되면 저는 스스로에게 작은 의식을 해주었습니다. 따뜻한 수건으로 목을 감싸고 양손으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했어. 그리고 고마워. 그럴 때마다 내 안에 공허했던 자리가 조금씩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의 숨결이 내 숨과 맞닿을 때 나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살아있고 아직도 사랑할 수 있으며 아직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세계로 한 걸음 더 들어갔습니다. 은섭 씨가 내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오늘은 조금 더 오래 곁에 있고 싶습니다. 그 말에 저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실 조명을 낮추고 작은 스탠드만 켰습니다. 부드러운 빛 아래 우리는 마주 앉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섭 씨의 손이 천천히 제 뺨을 감쌌습니다. 그 따뜻함에 제 온몸이 반응했습니다. 심장이 쿵쿵 울리고 피가 얼굴까지 차올라 붉게 물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노년의 몸도 여전히 사랑을 기억한다는 걸. 다만 그 기억을 꺼내줄 누군가가 필요할 뿐이라는 걸. 그는 제 어깨를 조심스레 감싸 안았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 몸을 기댔습니다. 숨결이 가까워지고 심장이 서로의 가슴께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내 몸이 다시 피어나고 있다는 것. 은섭 씨와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손끝에서 시작해 어깨, 등, 그리고 마음 깊은 곳까지. 서로의 속도를 존중하며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밤 저는 잊고 있던 내 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너는 아직도 충분히 아름답다. 여러분,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노년의 사랑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내 삶은 다시 빛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제 두 번째 시작은 늦봄의 밤에 피어난 한 송이 꽃처럼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마음 한구석이 공허하다면 기억하세요. 세심한 손길과 따뜻한 숨결을 만나는 순간 당신도 분명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